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세계지리 해설 강의의 민병건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총평 시간입니다. 자, 우리 고3 학생들 3월 모의고사죠. 근데 이거를 정말 초유의 사태로 4월 말에 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2010년부터 여러분들의 선배들을 쭉 EBS에서 가르쳐 오고 또 모든 이런 모의고사들을 다 해설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랬던 적은 선생님도 처음입니다. 정말 10년 넘게 동안에 정말 강의를 하면서 이랬던 적이 있었나? 없었습니다. 지진 나가지고 수능이 일주 미뤄졌던 적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모의고사 자체가 달이 바뀌어가지고 진행되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말 심적으로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좀 많이 힘든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스스로 집에서 시간을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어봐야 됐던 거기 때문에 정말 나 자신과의 싸움도 이겨내야 했었던 다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힘들게 했었던 이런 시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세계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잘 푸는 거 선생님이 정말 박수 쳐드리고 선생님과 함께는 이번 시험이 각기 이제 어떤 경향으로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1번부터 20번까지 우리가 챙겨두어야 할 내용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난이도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면서 앞으로를 대비해가는 것 이게 이번 시간 그리고 1번부터 20번까지 해설 강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나 풀어가지고 다 맞았는데 이거 볼 필요 뭐가 있어? 그치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는 이 문제 쉬운 거 다 맞췄다라고 해가지고 절대 더 나은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이 시험을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 시간이니까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빈출 출제 주제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빈출 주제라는 것은 결국 뭘 기준으로 하는 거죠? 바로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기출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들에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쉬운 수준으로 그리고 늘 자주 출제되어 왔던 주제 위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간의 기출문제도 풀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중요한 내용들 다 어느 정도 학습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3월 학력평가는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고2에서 고3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보는 시험이죠. 원래 이 시험이 제대로 치러진다면 여러분들이 개학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쳐야 됐던 시험이에요. 아직까지 고2의 T를 제대로 벗지 못했고 고3에 이제 막 적응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지치거든요. 특히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2학년 때 충분한 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출제인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좀 쉽게 출제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수능과 비교해서는요.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쉬운 난이도. 사실 이렇게는 절대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더 뒤로 갈수록 여러분들의 이 허리띠를 졸라매시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의 길을 살려주기 위한 시험 그리고 정말 기본적인 내용을 체크했나 못했나 그 정도로 파악하는 시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능은 이거보다 훨씬 어려워요. 자료 분석에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내용 하나하나 자체가 조금 더 파악하기 어려운 그리고 함정들도 간간히 들어가 있는 그런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 제시가 수능 출제 경향에 비해서는 너무 쉽게 나왔어요. 사실 세계지리는요. 밑에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선택지의 내용이 엄청 어렵다기보다도 자료 자체가 분석하기 좀 까다롭게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지는 사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잡아도 그 다음 내용이 풀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오히려 내용보다는 자료가 좀 더 어려운 편에서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자료가 쉽게 출제되었어요. 그럼 말 다 한 거죠. 더 이상의 무언가가 더 어려워질 수가 없는 이런 형태로 출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남았던 시험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시간 타이밍을 학교에서처럼 이렇게 땡 하고 땡 할 때까지 푼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감각이 좀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석적으로 이 문제를 풀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모자라거나 빡빡하거나 이렇진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언제쯤 나 너무 시간 빡빡하게 풀었는데 내가 지금 이게 제대로 푼 게 맞나? 이런 느낌으로 시험장을 나오게 되냐면요. 보통 6월 모의평가
자, 이 시험부터는요, 자료가 굉장히 좀 빡빡해지고 타이트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 내는 거예요? 평가원에서 내는 거죠.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는 시험이고 사실 수능 난이도에 근접하는 정도로 내기 때문에 물론 사실 여태까지로 봤을 때는요 6월조차도 수능보다는 조금 쉽게 출제되는 이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때쯤에 가서 여러분들이 좀 빡빡하게 풀었는데 세계지리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랬는데 생각보다 점수는 괜찮게 나와 있고 아니면 조금 못 미치게 나와 있고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일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쉬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의 의의를 찾았으면 좋겠냐면 바뀐 교육과정. 여러분들이 바뀐 교육과정으로 처음으로 수능 보는 세대거든요. 그렇죠? 자, 이 내용의 출제 경향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것, 그것에 약간 좀 의의를 둔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출제되었는지, 어떤 출제 경향이 있는지는 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랬으면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나마 어려운 문제. 그래서 뭐 다 전반적으로는 좀 평이했습니다만 그나마 요게 조금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지 않았을까 싶은 문제로 선생님이 16번과 19번을 한번 골라보았어요. 자, 16번은 그간의 기후 문제들과는 약간 달리 그리고 약간 애매한 자료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라고 해가지고 좀 갸우뚱? 뭐 물음표? 이렇게 하셨을 것 같고 19번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자료 학습이 안 되어 있으면 조금 어렵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문제였을 것 같아요. 이런 것 빼고는 전반적으로는 기본 내용에 충실하게 출제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단원별 문항 출제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이 문제들이 각기 어느 단원 내용과 연결이 될 수 있을까 그거를 쌤이 한번 쭉 다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요걸 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다시 복습할 때 좀 더 출제가 잘 되는 내용이니까 요거를 좀 더 잘 복습해 줘야 되겠다 뭐 이런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1단원을 한번 볼게요. 세계화와 지역이해. 여기선 사실 고지도 내용 말고는 크게 어려운 것들이 없었죠. 그렇죠? 세계화 지역화는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었고 사실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지리적 표시제라든지 아니면 뭐 장소 마케팅이라든지 자, 뭐 이런 개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응용되긴 해요. 근데 이게 단독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세계지리 수능에서 요거 단독으로 나왔던 적은 잘 없기 때문에 요런 정도의 개념만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지리정보와 공간 인식 안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고지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리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전 교육과정에서는요 각기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두 개가 모두 하나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리정보보다는 고지도 자체가 내용이 워낙 많고 이게 늘 빠짐없이 출제되는 거다 보니까 1번 출제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꼭꼭 출제된다라는 거 반드시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세계의 지역 구분도요 거의 이거 단독으로는 시험 문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큰 1단원, 대단원 1단원을 공부할 때는요 요거 두 개에 맞춰서만 잘 복습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큰 2단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자연지리라고 하는 기후와 지형이 들어가 있는 공부할 때 가장 양이 많고 그 다음에 좀 어려웠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일단 중단원으로 봤을 때 세계의 기후 지역 어떤 교과서에서는요 이거 없이 바로 이걸로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요거 두 개가 하나의 단원으로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어쨌든 요거는 기후 종합이다 아니면은 또 기후의 기본 원리다. 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열대기후, 온대기후, 건조 냉한대 기후와 지형 그 다음에 주요 대지형 그리고 독특하고 특수한 지형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한 문제씩은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여기서는 이 부분이 지금 내용이 빠졌어요. 사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전체에 대해서 통째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시험 흔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보통은 출제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도 꼭이라고 써주세요. 다음번에 요거 중에 무조건 한 문제는 꼭 나오게 될 겁니다. 요거를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 세계의 기후 지역에서 우리 기후 기초 쌓기 수능 개념에서 공부하신 학생들은 기후 기초 쌓기 그다음 수능 특강에서도요 요 부분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죠? 자, 그게
여기에 나왔습니다. 요게 최근에 몇 년 동안의 수능 세계지리 출제 중에서는 굉장히 좀 독특한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렇게 잘 안 나왔었는데 나왔어요. 그다음 열대 하나, 온대 하나는 항상 꼭 나오는 건데 이거보다는 훨씬 어려워야 돼요. 그다음에 주요 대지형 꼭 나오고요. 독특하고 특수한 지형들 이 안에 뭐 들어가 있나요? 화산 지형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카르스트 지형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해안 지형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 중에서 한 문제는 꼭 나오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내용 자체가 주요 대지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한 세트로 묶어서 출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다음 종교에서 한 문제 꼭 나오고요. 그다음에 인구에서 한 문제, 도시에서 한 문제, 식량에서 한 문제, 에너지 자원에서 한 문제. 요거는 이전 교육 과정에서도 늘 이래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모든 내용에서 한 문제씩 꼭, 여기도 모든 내용에서 한 문제씩 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단원, 3단원 중요하죠. 그다음 이제 뒷부분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죠. 자,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그다음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각각 지역의 내용에서 어떤 경향으로 출제될 것인지 요걸 좀 잘 봐둬야 되겠네요. 자, 일단 여기서는 몬순 아시아의 자연환경에서 나왔고요. 음식, 자원의 이동과 산업구조 이거와 관련된 내용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인종, 민족, 종교적 차이, 즉 지역 갈등, 요것도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 다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건조에서는요. 요거 두 개가 사실 좀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좀 단순한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요거 두 개에서 이렇게 각기 한 문제 이렇게 합쳐서 한 문제 또는 그냥 이거 중에서 그냥 하나 요 정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 자,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에서도 이거 모두 다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두 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그럼 다음번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세 문제, 여기서는 한두 문제, 여기서도 또 두세 문제, 이렇게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또 두 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도시 구조와 도시화, 그리고 지역 분쟁 이런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공존과 평화의 세계에서는요. 경제의 세계화와 경제 블록의 형성. 수능에서는 요거보다는 이쪽이 거의 꼭 나오는 편이었거든요. 수능에서는. 여기서는 요거보다는 요쪽으로 방향을 좀 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평가원에서는요. 보통 환경 문제를 시험에 꼭 내는 편이기 때문에 요거 둘 중에서 그냥 하나, 근데 환경 문제 쪽에 좀 더 치중되어서 요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제 단원별로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아, 대략적으로 어디에서는 반드시 꼭 나오는 게 있고 어디에서는 그냥 이거 중에서 한두 문제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아무래도 내 실력의 한계가 좀 느껴지죠. 그렇죠? 그럼 다시 기본 개념서로 돌아가 가지고 내용을 차근차근 볼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부분이 훨씬 더 잘 출제되는 거였어. 그러면 꼼꼼하게 다 봐야 되죠. 이 부분은 잘 출제가 안 되는 거였어. 그러면 전반적으로 쓱쓱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탄탄히 복습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발전된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 풀이를 통해 가지고 각기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어 왔고 그리고 어떤 내용이 등장했는지 이거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풀이 시간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